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고고TV를 시청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본인은 물론 가족 모든 분들에게 복이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건강한 평생을 유지하며 또는 항상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의 가슴은, 국민의 열망은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었는데요. 2021년은 대단히 중요한 해죠. 그죠? 4.16 보선을 거쳐서 대권을 우리 보수 쪽이 또는 우리 중도 보수 쪽 합리적 이성과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져오느냐의 마느냐의 문제인데요. 대선은 굉장히 지난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와신 상담해야 되고 절치부심을 해야 하며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공학 전략 전술 프레임 싸움에서 국민의힘과 보수 중도 진영은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그 가운데 국민의힘의 김종인이라는 대전략가, 혁신가, 또 경세가가 있으니 일단은 안심하지만은 4.16 총선을 지나고 보면은 또 한바탕 야권에서는 내분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내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4.16 총선을 서울시 4.16 보선을 이기든 압승을 하든 야권은 그 지긋지긋한 파벌싸움과 지긋지긋한 수구 세력들에 의해서 내분이 또 한 번 몰아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고고TV가 뭐 알겠습니까? 많은 고고TV 같은 정치인도 아니고 평론가도 아닌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고고TV가 지향하는 바가 우리 정권을 찾아오고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자는 방송이기 때문에 무식한 머리로 쥐어짜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대권 대세론을 치고 나가는 대권 후보가 없다. 여나 야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국민들은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국민들은 정권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가슴을 두근거리며 요동을 치고 있음에도 유권자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가슴을 뛰게 할 후보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즉 국민들은 새로운 리더가 나오는 것을 여나 야나 모두 열망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방송을 하냐 하면은 그 신문 기자들은 한 30년, 20년 이상쯤 돼야지 전체를 파악해요. 그 기사를 써내는 5, 6년 차 기자들이 전체적인 지평을 못 봐요. 그리고 종편에 나오는 그 전 떨거지라 표현합니다. 그 정치 평론가들은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또 그 친구들이 평론하는 것은 반드시 기준이 있어요. 정치 공학을 기준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사회 현상을 갖다가 국민이 어떤 식으로 현상적으로 변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요구하는가를 갖다가 잘 안 봐요. 신문 기사는 읊조리다 뿐이죠.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나 평론을 하는 평론가들, 그 TV 종편에 나오는 앵벌이 평론가들은 대부분이 그 중에서 몇 명은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들이 그냥 적시적발적으로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는 것이고 이 방송 가고 저 방송 가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또 야당 친화적인 그 TV 조선대 가면은 또 야당에 조금 우호적인 말을 하고 여당 친화적인 데 뭐 YTN이나 MBC나 또는 JTBC, MBN으로 가면은 또 여당 친화적인 발언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은 대부분은 종편을 보면서 정치를 갖다가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정치 평론가들이라는 종편 앵벌이들은 한 번도 정확하게 정치 현상이나 정치적인 결과를 맞춘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공학적으로만 연결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좌파 유튜버나 우파 유튜버나 자유우파 유튜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문재인의 비리나 부정이나 문재인의 약점을 계속 두드리는데 그게 확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좌나 우나.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안 하고 그 유튜브 시청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달라붙어서 일반 종편에서 아니 일반 신문에서 나오고 방송에서 나온 것보다 조금 더 자극적인 말을 하고 상상과 또 위기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니 거기서 들러붙어 가지고 방송을 듣는데 전혀 확장성이 없어요. 정치 세력 또는 정치 현상에 대해서 전혀 확장성이 없어요. 그래서 고고TV가 요걸 얻어먹으면서 신년 연초에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중심을 한번 잡아보자. 고고TV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우리 일반 국민들은 중심을 잡고 어떻게 문재인을 갖다가 쫓아내고 우리 정권을 찾아올 것인가. 상식적인 국가를 만들고 양심이 살아있는 나라를 어떻게 다시 찾아올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것도 시장입니다. 대권도 시장이고 서울 보선도 시장이고 정치도 시장이에요. 그죠? 우리는 수요자죠. 시장에서 우리 국민들은 수요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 정치 판세 뛰는 여의도나 정당이나 또는 그 떨치기 평론가들이나 걔네들은 정치 공급자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누구를 만족시켜야 되느냐? 우리가 만족해야 물건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만족해야 돈을 지불하며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더불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또는 그 꼴통 몇 명 있죠. 홍사리하고 또 안철수는 꼴통 정도는 아니고 그런 친구들이 국민의 수요를 갖다가 잘 읽지를 못해요. 공학적으로 무조건 저기도 싫어 여기도 싫어 너희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이렇게 할래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근데 대다수의 대중들이나 합리적인 이성은 밑바닥에 깔린 그 국민들의 정서는 가짜게 본다는 거죠. 저 정치인들이 도대체 국민을 뭐로 보고 지들 마음대로 새를 몰고 가려고 그러고 지들끼리 편을 가르고 지들끼리 공학적으로 국민을 이용하느냐의 문제가 있죠. 국민은 2020년 동안 1년 내내 고고TV가 말씀드린 게 여권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시족은 상식과 양심과 양식을 파괴한 아주 극악한 것들이다. 극악무도한 것들이다. 그럼 그거를 찾아오려면은 야권이 정비가 되고 야권이 어떻게 해야 된다? 계획을 해야 되고 일반 시민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중도층이고 진보개혁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똑같은 거예요. 2021년도 똑같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정치평론가들도 그렇고 전 평론가를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그것들은 그냥 신문기사 쪼가리 해가지고 공포와 위기감을 넣어가지고 그 우파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좌파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돈벌이에 불과해요. 그것들은. 나라가 어떻게 가는가 진짜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여권이나 야권이나 정치적인 대멘토, 사회적인 대멘토가 영향이 없어요. 걔네들은. 정치가 지금 일반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나오고 또 노무현 이래 문재인까지 해가지고 사회적인 정치적인 멘토들을 갖다가 다 말살을 해버렸어요. 얘네들이. 자기들이 유리하게. 쉽게 말해서 전체주의를 갖다가 확립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정치적인 멘토들이 튀어나오면 자기들이 불리함으로 이지매를 가하면서 압박을 하고 못 튀어나오게 만들었어요. 죽여버렸죠. 쉽게 말해서 과거에 법전이라든가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 안 계시고 그리고 대문호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현상적으로 봐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정치평론가들은 이런 애들은 공학적으로 본다는 거죠. 물론 고고TV가 뭐가 대단하겠습니까마는 항상 하는 말이 얘네들이 뭐예요? 51대 49로 간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말이 뭐예요? 친문 프레임이냐 반문 프레임이냐 이거로 간다. 또 하는 말이 뭐예요?
계획이냐, 촛불 계획이냐, 아니면 촛불 계획의 사기성을 갖다가 뒤집어 엎느냐, 그런 프레임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더블 미친당 애들은 촛불 계획 프레임으로 지금 이걸 찍는 시간이 이 찍는 시간 전에 문재인이가 노영민이도 바꾸고 김상조도 바꾸고 추미애도 날려버리고 1차 그 당청 계획을 했죠. 당청 인사를 단행했죠.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어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잠시 지지율이 지탱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 지지율은 문재인은 떨어질 수뿐이 없어요. 모든 정황 상황이 그래요. 모든 현상이, 사회 현상이 내가 보니까. 제가 뭐 사회학자겠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은 얘네들이 그렇게 하면서 또 계획을 갖다가 앞세우고 촛불 정신을 살리자, 우리 계획을 완수하자. 그 안에 검찰 개혁이 있죠. 검찰 개혁이. 그런 식으로 몰아붙일 텐데, 그럼 야권은 어떻게 하느냐? 야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개혁하는 세력,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세력, 중도층으로 향하는 세력이 뭉칠 수뿐이 없어요. 그 외에는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얘네들이 그러면 자꾸 정치공학으로 따지거든요. 그럼 저는 현상을 본다는 거죠. 물론 현상적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공학이 나오는 거는 맞는데 말입니다. 지금 국민이 뭐를 요구하는가? 저 더블 미친당 애들도 다 알아요. 시대도 바뀌었고 세대도 바뀌었고 문화적인 콘텐츠, 사회적인 콘텐츠도 다 바뀌었다. 그렇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몇몇 사람들만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고 문화적인 콘텐츠도 바뀌었고 또 미래 콘텐츠도 바뀌었다 알지. 아직까지 TK의 수국골통 대표적으로 홍사리 같은 애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죠. 장재원이 같은 애들이. 배은진이 같은 애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누가 더 국민한테 입맛에 맞는 대권 후보를 내놓을 것인가의 문제죠. 그 중간에 올해 4.16 그 서울 보선이 있고요. 그죠? 근데 4.16 그 보선도 지금 현재 나오는 거 보면은 안철수가 일단은 장외에다가 알박기를 해서 국민의힘이 자기 쪽으로 단일화를 시키고 그죠? 자기를 갖다가 야권의 명주로서 서울시에 입성시켜 달라는 전략을 펴고 있잖아요. 그건 안 돼요. 김종인 씨가 있는 한은 그건 안 돼요. 과거의 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 같으면 과거의 한국당 같으면은 지들끼리 나 안철수 너 안 만나. 너는 너대로 가. 우린 우리로 가 해서 또 실패했을 거예요. 근데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전략을 지금 상당히 잘 쓰고 있어요. 제가 볼 적에. 이번 과정은 서울 보선이 아니니까 그럼 대선으로 가면은 지금 현재 여든 야든 현재 거론되는 대선 주자들은 하나도 그 대권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백지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권을 따져보면 지금 이낙연하고 이재명이 있죠. 근데 이낙연이는 안 돼요. 그 인성 자체가, 그 품성 자체가 대권감이 아니고 항상 신중하고 엄중하고, 그죠? 그리고 그 친구가 합리적이었다면은 과거에 국무총리 되기 전에, 지금 현재 국무총리를 그만두고 나서는 지가 대권을 하려면은 전 국민한테 나가야 되는데 이낙연이 같은 경우는 문시족에 기댄다는 거죠. 이낙연은 무조건 안 돼요. 문시족에 이낙연을 갖다 밀 수가 없어요. 너무 약해요. 2년 후에 이낙연이가 뭐 70대 중반쯤 될걸요? 차라리 그럼 김종인 씨가 되지? 그리고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문시족들이 못 믿는다는 거죠.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된다면은 이재명이는 야권을 치는 게 아니라 문시족부터 쳐버려요. 문재인부터 친다고. 그거는 불문가지예요. 지가 살기 위해서. 이재명이 구사할 것은 과거 정권을 딛고 지 선명성을 나타내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문시족들이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더블민주당 애들이 그 뭐 미래 4.0이라 해가지고 한 48명인지 50명 모였죠. 그게 김건태계가 주류가 있어요. 김건태계가. 제 과거에 김건태 밑에 있는 애들 갖다가 제가 많이 만나봤었어요. 근데 그 김건태 같은 경우도 과거에 노무현이하고 계급장 뛰고 붙자 하던 애가 그 김건태계 애들이
그 서울 북부 애들이요, 주로. 그런 애들이 무조건 문재인에 충성하기 위해서 지금 쉽게 말해서 이념 탈곡을 해서, 전체주의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김건태 정신하고 맞지 않아요. 근데 걔네들이 주도하는 게 뭐예요? 새로운 제3의 인물을 내보내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즉, 이재명이하고 이낙연은 제껴버리고 제3의 인물을 내보내겠다. 왜냐하면은 둘 다 안 될 가능성이 말해. 문시족 지지를 못 받고 또 야권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든 선거 경쟁 과정에서는 힘들지만 되기만 하면은 자기들 다 죽어. 그러니까 더 강한 놈을 내버려야 된다. 그게 지금 나오는 게 뭐 임종석이도 되고 뭐 추미애도 되고 유시민도 되고 그런데 의외의 인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건 봐야 된다. 그러면 야권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야권이 나오는 건 제가 다섯 토령이라 그러죠. 그죠? 원희룡, 자, 오세훈, 유승민, 안철수, 원희룡, 홍사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홍사리하고 원희룡은 안 돼요. 원희룡은 너무 유하고 폭발력이 없고 홍사리는 비호감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오세훈하고 또 누구예요? 오세훈, 유승민, 안철수가 나오는데 안철수는 이제 서울시장 한다 그랬잖아요. 걔 같은 경우는 안철수는 서울시장 되고 나서 곧장 대선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3명이 남는데 이 3명이 현상적으로 바꿔지는 이 대한민국의 이 난정, 문재인의 난정을 갖다 그 셋이 나중에 올라가서 그 대통령이 돼서 과연 문재인을 갖다가 썰어낼 수 있고 문재인의 악정을 썰어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또 나오는 거죠. 그 국민들이 저 사람들의 그릇을 벌써 판단했어요.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홍정욱 같은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4.16 총선이 끝나고 그거는 김종인 씨의 경세직의 머리에서 나옵니다. 또 기존의 대권 주자를 붙여버리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인물이 나오든가 이렇게 되는데 그 새로운 인물 중에 하나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게 누구죠? 윤석열이죠. 윤석열은 정치를 안 할 수가 없는 지금 그 입장이 돼 있어요. 자신은 안 한다 그러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 지지율 30%를 같이 박은 현직 공무원, 현직 검찰총장은 없어요. 그리고 문재인을 갖다가 치고 올라가는 거 문재인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국민의힘도 아니고 그래서 윤석열을 하는데 윤석열이 최대의 변수가 되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석열이 제3지대로 갈 것인가 또는 윤석열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것인가. 저는 항상 전제를 하고 있죠. 국민의힘이 개혁을 하고 중도 합리적 보수, 합리적 개혁 보수를 중심으로 중도 진보 개혁층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편다면은 저는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선택할 거라 봐요. 지금 이걸 방송하는 게 2021년 1월 1일이니까 한 1년 후에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연초가 되니까 이런 방송할 텐데요.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이 틀렸나 맞나 나중에. 그래서 윤석열이 정치를 한다면은 국민의힘이 완전히 좀비화가 돼서 망가지지 않는 한 윤석열은 국민의힘 쪽으로 힘을 모아서 윤석열이 보통 정치적인 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조직의 생리를 너무 잘 알아요. 조직의 생리를 너무 잘 아는 그 검찰총장 출신이 제3지대를 해가지고 검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모은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남아있고 또 제3의 다크호스가 홍정욱이나 또는 뭐 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제3의 후보 중심으로 야권을 가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민의힘은 그 초선이라든가 초선 요새 하락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윤희숙, 조수진, 뭐 허나 또 김은혜, 김웅 꽤 많잖아요. 그죠? 두각을 나타낸 애들이 그런 애들은 개혁 세력이에요. 보수 개혁 세력들이라고. 근데 그런 친구들과 김종인 씨가 초선이 58명이에요. 그거 유심해 봐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개혁을 한다? 합리적인 보수 개혁을 하며 보수, 진보, 좌파, 우파 빼버리자 그러잖아요. 그거 같으면은. 현상적으로 봐야죠. 공학적으로 언제까지 진보 보수 프레임,
좌파 우파 프레임. 항상 그거 가지고 프레임에 말린 게 박근혜 대통령 이후 탄핵 과정에서 그 프레임으로 말렸다고. 근데도 아직 그런 걸 갖다가 시부리는 평론가들이나 유튜버 세력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초선 중심과 김종인 씨가 서울시장을 갖다가 압승한다는 전자에서 제2차 계획이 들어가고 물갈이가 들어가면은 국민들은 국민의 힘을 지지한다는 거죠. 개혁. 그리고 선거를 한번 이기면은 추세가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전제는 반드시 계획을 해야 되고 대중 속으로 대중이라는 게 일반 시민 유튜버 세력도 아니고 강성 우파도 아니고 합리적인 보수 계획주의자들은 국민의힘을 어느 정도 지지를 한다고 다 마음을 정해져 있고 중도나 시민층으로 일단 들어가면 국민의힘이 기사회생을 하며 대권을 가져올 수 있다. 그때부터는 국민의힘이 말이죠. 꽃놀이표를 가지며 국민의힘이 굉장히 유연한 정책을 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정치권 모두에 또는 야권에 국민의힘 쪽에 야권은 국민의힘 하나뿐이 없어요. 그 세석이 무슨 야당이야? 5석도 안 되는데 정의당 6석인데 국민의당 안철수는 3석뿐이 안 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뭐를 요구하냐 하면은 계획을 했다. 그죠? 옳다. 저기 계획을 했으니까 우리가 저기서 인물을 한번 찾아보자 할 적에 인물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보고 찍는 것도 있지만은 국민의힘의 인물, 야권의 인물이 누구냐? 그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수요자가 좋은 인물, 내가 마음에 드는 인물, 잘생긴 인물, 많이 배운 인물,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물, 우리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인물, 그런 인물을 갖다가 국민들이 수요자로서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이거 뭐 윤석열이 변수가 있다. 저는 윤석열이 상수라고 봐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저 새끼가 저게 뭔데 저렇게 함부로 짓거리냐 그러는데 1년을 제가 벌써 이 정치 방송을 하잖아요. 1년 반 동안. 과거 6개월 동안은 처음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벌써 2019년 들어올 적에는 구독자들 끌고 모으고 문재인만 치는 게 있는데 4.15 총선이 참패를 하고 그때부터는 바꾸자.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정치 평론가들의 말하는 그런 논리를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공화적으로 자꾸 보면은 야권에서는 말이야 자기들끼리 자리 다툼을 하고 이권 다툼을 하고 지들끼리 당 외에서 국민의 당 외에서 외곽에서 뭐 안철수를 키운다 홍쌀을 키운다 해가지고 그들이 힘을 키워서 국민의 힘을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국민의힘이 지원을 받으려고 그런다는데 그건 되지도 않아요. 1년 3개월 뿐이 안 남았어요. 실제적으로 말하면은 올 연말 가면은 대선 후보를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내놔야 되죠. 올 연말 가면은 그러면은 연말 전에 대선 후보를 내는 거 6개월 전부터 대선 후보는 경쟁이 시작되죠. 그게 언제 4.16 총선 끝난 다음에 대선 후보 경쟁은 본격적으로 시작한단 말이죠. 그동안 안 나왔던 놈도 나오려고 그러고 나왔던 놈도 떨궈져 나가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4.16 총선까지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체제 개혁으로 가고 그죠? 인물을 갖다가 지금 안철수든 오세훈이든 나경원이든 붙이고 윤희숙 같은 애가 나와서 미래 세대가 나와서 부산하고 시너지를 해가지고 서울을 압승하고 또 새로운 인물을 나와서 국민의힘 쪽에서 인물을 내놔야지 국민들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국민들은 저 사람 괜찮네 저 물건 사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응? 요번에는 제가 볼 적에 말입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은 앞으로 현격하게 무너질 것이고 아무리 발악해봐야 소용없어요. 현격하게 무너진다고 봐요. 너무나 악정이 심해. 난정이에요. 난정 이거는. 악정, 폭정, 전횡을 떠나서 난정을 폈다고. 문재인은 난정.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게 51대 49%의 싸움을 간다? 그것이 아니라고 봐요. 압승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인물만 제대로 내놓으면은. 근데 과거 세력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게 2021년 정치판에서 화두가 될 것이다 하고 저는 봐요. 그 중간에 서울시 보선이 있고 쟤네들이 계속 쟤네들이 계속 계획 프레임 또는 적폐 프레임은 이제 못 갖고 나와요. 지리가 적폐가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계획을 우리가 1년, 3년, 4년을 했기 때문에 1년 더 계획을 하니까 우리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쟤는 계획을 도와달라. 우리가 계획을 완수하겠다. 앞으로 1년을 더 하겠다 하면은 그럼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는 더 계획을 하겠다. 우린 과거를 더 반성하며 과거에 덕치덕치 우리 위에 믿고 뒤에 묻은 때를 떼어버리고 우리 신선하게 계획을 더 하겠다. 그렇게 나가야 돼 이긴다는 거죠. 이걸 뭐 정치공학적으로 자꾸 말하고 말이지 뭐 코로나 시대 어쩌고 저쩌고 모든 현상은 경제, 부동산, 외교는 말입니다. 올 2월 달 그 바이든이 취임하고 나면은 문재인 제가 아주 막 정신이 틀릴 정도로 당할 거예요. 바이든 이제 취임하고 나면은 미일의 협공회에서 그리고 중국도 협공을 할 거예요. 문시 정권을 그러니까 경제, 외교, 부동산, 뭐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문재인한테 절대 유리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쟤네는 계획 프레임으로 지금 친문 애들이 지금 30% 지지를 아직 보내고 있으니 문시 쪽들이 근데 그것 어느 순간에 깨질 수 있어요. 지금 깨지고 있는 게 30대가 드디어 이탈을 시작했고 남아있는 게 40대 뿐이 없는데 그 40대 혼자 가지고 뭐 할 거냐 말이죠. 50대에서도 50대 중반 이후는 50대 중후반까지 몰라도 이때까지 제가 방송한 게 50대 중후반까지가 57, 8세까지가 586이라 그랬죠. 똘맹이 시대. 그 이유만 잡으면 된다. 근데 그건 대체적으로 문재인한테 이탈을 다 했어요. 50대 후반에서 60대까지는. 이탈하는 애들은 원래부터 평생 동안 문시종이나 좌파들이었고 그런 50대 7, 8세까지가 586 똘맹이들이니까 그게 맞아요. 80년 체제를 80년대 학교를 들어갔고 82년부터 민주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데 쉽게 말해서 70년대와 82년도까지의 그 대학교 학생 운동권으로 대학교 다니는 애들은 순수한 독재 투쟁을 했지 주사파나 전체주의 사고를 안 들여놓은 애들이에요. 그럼 50대 중반 이후도 좀 돌았을 것이고 쟤네가 40대하고 50대 초중반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정권을 유지할 거냐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전체주의 사고를 가진 또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문재인을 따라다니고 지금 지지하는 애들이 국민의 무서움과 국민의 폭동에 국민의 정신적인 폭동에 의해서 공포감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무너집니다. 무너지죠. 그리고 현재까지 나오는 그 모든 여론조사 그거 믿을 필요도 없어요. 2021년 1월 1일 현재.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벌써 27분을 찍었습니다. 하여튼 우린 인물을 내놔야 돼요. 근데 지금 토령 5명 가지고는 인물이 안 되니 새로운 사람을 내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개혁해야 돼요. 계속 개혁해야 돼요. 모든 편은 우리한테 와요. 그래서 2021년은 우리가 기사회생을 하고 보수를 재리모델링 해가지고 재창립을 하고 재창건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그 국민들의 요동치는 가슴을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여야 현재 뚜렷한 대세론을 가진 대선 주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새로운 인물을 내보내면은. 쟤네들이 새로운 인물이라는 건 누구예요? 전부 다 문시족에 기생하고 문시족에 충성하던 애들이니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은 문시의 난정을 갖다가 이탈하고 있는데 아무리 임종석을 내놓고 추미애를 내놓고 유시민을 내놔봐야 똑같은 부류들인데 그럼 우리는 새로운 인물을 내놔야 된다. 보수엔 인물이 많다. 개혁적 보수에서는. 보세요. 틀림없이 나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고 고고TV와 함께 올해 한번 지내보시죠. 힘!